네, 테마 3번에 지방자치법 보도록 합시다. 문제 4번.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지문을 보세요. 2번이 옳습니다. 자치사무나 단체사무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지만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 하나여만 그 사항에 관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옳죠.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고유사무, 그리고 법에 의해서 지자체에게 위임된 단체 사무가 있고 기관 위임 사무가 있는데, 이게 기관이라는 건 장을 말하는 거예요. 지자체 장. 지자체 장이, 기관이라는 건 국가기관, 마치 지자체 장이 국가기관처럼 작용한다라고 해서 국가가 자신의 기관인 장에게 위임한 것이다. 보는데 이것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의미의 사무입니다. 하지만 이 기관위임 사무는 그대로 국가사무죠. 국가사무. 이건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이지만 여기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범위는 조례 제정권 범위에 이건 들어가지만 이 국가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법에서 특별히 조례로 정해라 라고 위임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한 조례를 위임조례라고 하죠. 법에서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쪽은 고유사무와 단체사무는 법에서 특별히 위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조례로 제정할 수가 있고, 그러한 점이 차이점이죠. 문제 5번으로 갑니다.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이 틀렸는데 국가사무가 지자체 장에게 위임된, 이걸 한마디로 기관 위임사무라고 한다겠죠. 기관 위임사무와 같이 지자체 장이 국가기관의 지휘에서 수행하는 사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조례 제정권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속하지 않습니다. 법에 특별히 위임이 있어야 된다. 다음 6번 문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질문. 판례는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고, 이 틀렸죠. 우리가 넘버 2인 법률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넘버 2인 법률로 정해야 돼요. 그것을 밑에 하위법에 위임할 때에는, 예컨대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에 위임할 때는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국회는 서로 대척 관계이니까. 그런데 이게 조례로 위임할 때는, 그러니까 그 지자체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할 때는 누가 조례를 만들죠? 의회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에 해당하는 장이 만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비슷한 격인 지자체 장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의회가 만드니까 이건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괄 위임이 가능해요. 1번은 틀렸고, 다음 7번 문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4번 질문이 옳습니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는 원칙적으로 대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만 사무의 성격상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지도 감독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컨대 기초단체, 시군구, 그리고 광역단체, 시도, 이게 있어요. 얘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행정구역으로만 그럴 뿐이지 독립된 단체예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는 독립된 단체다. 독립성을 가져요. 그러나 그 장의 어떤 명령이나 또는 지방의회의 조례, 이런 제정, 어떤 행위와 관련, 성질과 관련해서는 감독이 필요하잖아요. 광역단체가 기초단체를 감독하는 감독기관입니다. 즉 독립성도 있지만
지시 감독을 받는 감독 관계에도 일면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럼 광역단체는 누가 감독하죠? 이건 주무부 장관이 국가 중앙행정기관인 주무부 장관이 이 광역단체를 장을 감독을 하죠. 그래서 성격상으로는 지도 감독 관계가 있다.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장 이론의 지자체에 관한 간단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다음 테마로 가서 테마 4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문제 8번을 보세요.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는데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가 있어야 하느냐? 아니죠.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장의 권한이에요. 장이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권으로 실시할 수가 있어요. 재량이죠.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이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의회나 주민들이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장에게 야 실시해달라라고 청구. 그러면 장이 기본적으로 재량입니다. 그래서 그 4번 질문은 반드시 주민이나 지방의회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게 틀렸어요. 이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장이 직권으로 자기 스스로 실시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넘겨보시면 표에 더 양가로 4의 동그라미 2번 주민투표의 청구권자에서 의회장 등이 써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테마 5번으로 가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국가감독 등에 대해서 문제 9번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4번이 틀렸는데 좀 4번은 체계적으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 소송과 관련해서 감독과 관련돼서요. 의회가 있고 지방의회 얘네들 둘이 싸우죠. 지방의회와 지자체 장.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이게 말하자면 국가기관으로 치면 국회와 대통령 관계와 비슷합니다. 국회와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은 그 자신의 자치단체 내에 업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구조예요.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어떤 의결을 했다.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죠.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거나 하는 아무튼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했다. 근데 이걸 이제 집행하는 건 장이 집행을 하잖아요. 이걸 지시를 하는 거예요, 장한테. 자, 이대로 얘가 머리에서 결정한 것을 손발이 이제 집행을 합니다. 장이 집행기관이죠. 이건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고, 의사결정기관. 그 결정된 의사를 장이 집행을 합니다. 집행기관. 근데 장이 집행하려고 했더니, 이거는 지방의회 선거로 된 애들이 어떤 자기 지역 구에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너무 무리한 의결을 내린 거예요. 이걸 집행하는 것이 이 의결 내용이 위법해요. 위법. 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했어요. 지방의회 의원들이 위법한 의결을 했다. 또는 부당해요. 이거 집행하기에는 너무나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다른 종합적인 그런 고려를 하지 않고 자기 특수 지역구 사람들한테만 유리한 부당한 의결을 했어요. 이걸 집행하는 게 나 싫다, 따르기 싫다, 안 되겠다. 위법, 부당한, 지방의회 의결이 위법, 부당한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은 어떻게 하죠? 국회에서 만든 법이 잘못되면 어떡하죠? 따르기 싫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제 의결을 해라 라고 거부권 행사. 마찬가지입니다. 장도 일종의 거부권이에요. 재의결, 제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제의 요구. 장이 다시 의결해라 라고 그러면 가중된 정족수로 지방의회에서 재의결을 하게 됩니다. 제의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도 얘네들하고 짝짝꿍이어서 의회와 짝짝꿍이어서 제2요구를 안 한다 라면 그 상급 감독기관 아까 설명을 했죠. 기초단체라면 광역단체장이 될 거고 이게 광역단체라면 주무부 장관이 됩니다. 광역이나 또는 주무부 장관이 지시를 할 수 있어요. 제의해라, 제의를 요구해라, 제의 요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제의 요구를 지시.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제의 요구에 따라서 제의가 있었다, 제의 의결이 있었다. 제의 의결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다시 제재 의결을 해라 이렇게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거부권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 부당한 게 빠집니다. 위법한 걸 전제로 해서 이때는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다투고 싶으면 이때는 위법한 경우, 소송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다시 제의 요구하는 건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소송으로 들어올 때는 위법한 경우에 이 제의결이 법에 위반될 때에만 소송할 수 있어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한다, 여기 안 하는 경우처럼 만약에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급 감독기관은 제소를 지시하는 거죠. 소제기해라 라고 제소 지시. 그러나 싹수가 노랗다 하면 직접 제소할 수도 있어요. 상급기관이 직접 제소. 그리고 빨리 그 집행을 막아야 되겠죠. 직접 제소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로 나눠서, 물론 여기에도 장이 제의를 요구할 수도 있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또 많이 확장되는 거니까 크게 여기까지만. 의결에 대해서 위법 부당하다라면 장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듯이 제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장이 만약 제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상급 감독기관이 지시할 수 있어요. 제의 요구를 해라라고 지시. 거부권 행사는 장의 권한이니까 이걸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거 문제가 이제 안 되면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건 이제 또 여기 추가되는 건데, 그거는 거기까지는 여러분 모르신다 하더라도 헷갈리니까 이걸로 명확하게 구별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제의 요구를 해서 가중된 정족수로 재의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법한 경우에만 다툴 수 있어요. 위법할 때 장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소제기를 하거나, 또는 장이 소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상급기관이 소를 제기해라 라고 지시할 수 있고, 바로 상급기관 자신이 직접 제소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 신청으로 그 효력을 묶어둘 수가 있다. 그래서 이 4번은 많이 꼬아져 있는데, 4번은 일단은 이걸 가장 간단히 고쳐서 맞는 지문으로 고칠 수 있는 건 첫째 줄에 있는 지방의회의 의결 부분이 의결이 아니라 재의결로 바뀌면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결 부분이 틀렸어요. 재의결로 바꿔서 읽어봅시다. 지방의회의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 이건 빼야 되겠죠. 이게 지금 많이 섞여가지고 꼬아 있어서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 그러니까 공익은 빼고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주무부 장관은, 뒤에도 막 섞였네요. 뒤에 주무부 장관은 시도에 대해서 제2요결, 이게 뭐 섞여가지고 그래. 지금 자, 이렇게 두 개를 기억하세요. 의결이 위법 부당한 경우에 장이 제2요구, 상급기관이 제2요구 지시이고, 이 제소 지시나 직접 제소 이건 제2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두 개를 섞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그냥 한두 문장을 바꿔가지고 옳은 지문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전체가 다 틀렸어요. 머릿속에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로 갑니다. 10번. 지방자치단체 장의 고유한 권한사항으로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그래서 장의 권한,
기역의 주민투표 부의권, 니은의 규칙, 장이 규칙을 만드는 거고 지방의회는 조례를 만들죠. 그래서 장의 권한, 규칙 제정권 옳고, 디귿의 제2요구권, 이거 장의 권한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응의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 지휘 감독, 직원 임명권은 장의 권한이죠. 나머지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청원의 접수 수리, 조례 제정, 행정 감사, 예산 심의 확정, 결산, 의회의 권한. 자, 그 정도 받고 다음은 이제 공무원법으로 가요. 테마 6번의 공무원법 11번 문제. 15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아직은 정식 공무원이 된 게 아니죠. 지금 이제 임시로 한번 채용해 보는 거예요. 15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질문, 15 임용 기간 중에는 공무원법상의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한다. 공무원은 징계, 파면 등 징계 절차에 의해서만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15 기간 중에는 징계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한다. 옳습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해 보시면 첫째 줄에 근무 성적이나 교육 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둘째 줄에 자질이 부족하다. 뭐 이러면 바로 면직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그래서 1번이 옳은 지문이고 12번 문제. 국가공무원법상의 군무원이 해당되는 공무원으로 옳은 것은, 군무원은 특정직입니다. 특정직. 밑에 일반직이 말 그대로 우리 7구 구청이나 정부 청사에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이고, 별정직은 비서들을 말하고, 정무직은 선거로 선출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하는 공무원은 특정직입니다. 판사, 검사 등과 마찬가지의 특수한 전문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특정직. 다음 7번 테마로 가면 공무원법 2 13번 문제를 보세요.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상급자와 다투고 폭언하는 행위에 대하여 장관이 행한 서면 경고의 밑줄.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 처분에 해당하느냐? 자, 징계 처분은 불이익 처분으로 엄격한 징계 절차를 거쳐야 돼요.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되고, 사전 의견 제출, 그러한 청문이나 사견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되고 엄격합니다. 그런데 징계가 아닌 것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면 경고, 이거는 징계 처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자유롭게 말로 구두로 경고할 수도 있고 서면 경고할 수도 있고, 이건 징계 처분이 아니니까 형식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징계 처분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불이익하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경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음 넘기면 14번 문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4번이 틀렸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를 감봉하거나 삭감할 때에는 공무원법상의 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느냐? 자,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보수, 상당히 핵심적인 거잖아요. 이것은 징계 절차에 준해서 요건을 갖춰야 된다. 마음대로 계약직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거니까 징계 절차에 의해야 된다라고 어느 정도는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어느 정도는, 봉급과 관련된 건 핵심이니까. 다음 15번 문제.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앞에 부분은 다 그 징계 사유예요.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명령, 상급자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 유지 의무가 있는데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러나 4번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했다. 이건 국가배상 책임의 문제이지 개인의 징계, 손해배상의 문제이지 개인의 신분에 영향을 주는 징계 사유와는 관계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받고 넘겨보시면 끝장 이론 중에 공무원의 책임 중에 표가 있습니다. 리을에 징계의 종류에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게 징계 종류예요. 이 이외의 것들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엄격한 절차가 아니라 그 이외의 사유 기억하시기 바라고.
다음 제2장 특별행정작용법으로 갑시다. 테마 1번에 특별행정작용 1, 경찰행정, 급부행정, 공기업법 봅시다. 문제 1번, 곡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곡물의 사용은 예컨대 공공용물, 도로 같은 거, 도로, 공공용물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그 하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인공공물이 도로, 뭐 사람이 만든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그 예가 있는데, 이 공공용물의 사용, 우리가 이제 사용하잖아요. 공공의 이용에 제공된 거니까, 공공의 이용에 제공된 게 공공용물이니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용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일반 사용, 법에서 일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특별 사용, 예컨대 그 특정한 갑이라는 사람한테만 허가를 내준 거죠. 얘 대표적인 게 도로 점용 허가, 도로 점용 허가. 거기서 뭐 포장마차나 조그만한 컨테이너를 놓고 붕어빵을 판다, 뭐 이런 것들이 특별 사용에 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 사용, 특별 사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는데, 자유 사용, 보통 사용, 일반 사용, 이걸 말하죠. 모든, 여러분 도로 자유롭게 사용하잖아요. 어떤 특별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일반 사용에 놓이는 곡물은 사후에 사용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며, 국공립학교 운동장, 거기에 밑줄, 국공립학교 운동장의 사용은 일반인의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인가? 예컨대 국립대 운동장, 이거 내가 가서 조기 축구 해야 되겠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냐? 이거는 공공용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용물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즉 행정 주체, 국립대 자기들이 쓰려고, 이 공용물의 대표적인 게 청사, 정부 청사, 구청사, 시청 건물, 이런 것들이 공용물이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쓰려고 만든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걸 쓰겠다, 아니라는 거. 공공용물에 대해서만 우리 일반 사용, 특별 사용이 문제되는 거고, 이건 우리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허가를 해줘서 걔네들이 쓰게 만들어주면 이건 은혜를 베푸는 거지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공립학교의 운동장 사용은 일반인의 자유 사용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공용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넘기면 2번 문제, 곡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이 틀렸는데, 도로의 특별 사용이란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도로 점용 허가이죠. 거기에 부스를 놓고 뭐 바카스도 팔고 신문도 팔고 뭐 이런 것들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이 되느냐?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어요. 그게 병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3번, 곡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는데, 인공곡물을 사실상 사용하지 않으면 공용 폐지된 것으로 보는가? 아닙니다. 이 여러 번 시험에 나오는 거죠. 곡물은 반드시 공용 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더 이상 곡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 단순히 사용이 중지됐다, 그런 사실적인 사용 중지만으로 곡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공용 폐지, 용도 폐지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끝장 이론 중에 급부행정법 목차 2번에 급부행정법 부분에 공급행정에 그 곡물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공공용물, 공용물, 보존곡물. 공공용물은 우리 같은 일반 공중이 쓸 수 있는 물, 그것을 공공용물. 그다음에 공용물은 행정주체, 자기들이 쓰기 위한 물건, 공용물. 보존곡물은 보존하기 위한 곡물, 문화재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 개념을 기억하고 다음 테마 2에 규제행정법과 공용부담법 보도록 합시다. 문제 4번, 토지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는데,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에 있어서 허가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이게 뭐죠? 원래는 우리가 땅을, 토지를 사고 팔 때에는 국가의 허가가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매매계약서 작성해서 등기 치면 수익권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막 투기가 아주 외외적으로 투기가 막 신도시 어디 개발한다 해가지고 투기가 막 성행하면 국가가 야 이거 안 돼 딱 이렇게 얼려놔요. 얼려놓는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허가 구역으로 지정받은 그 지역에서 토지를 사고 팔 때는 매매 계약을 해도 효력이 무효예요. 무효. 둘이 돈 주고 사도 무효입니다. 반드시 허가까지 받아야만 효력이 완성이 돼요. 즉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당사자가 한 기본적 법률 행위의 효력이 완성이 된다. 이게 뭐죠? 그 허가가 토지거래 허가라는 건 강학상 본래의 의미의 허가가 아니라 당사자의 법률 행위, 기본 행위의 효력을 보충해서 완성시켜주는 의미를 갖는다. 인가라는 말입니다. 인가. 따라서 그 3번 지문을 읽으면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에 있어서 허가란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자유를 원천적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지를 해제, 계약 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이게 지금 지문 설명은 허가, 강학상 허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의 허가는 강학상 허가가 아니라 인가이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5번. 대법원 판례 내용과 다른 것. 1번이 다른데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유통시킴으로써 거래 상대방이나 전전 취득한 자가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그렇죠. 방사능이 한번 오염되면 뭐 몇백 년, 몇천 년을 가는 것도 있을 테니까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원인자는 방사능 오염 사실을 모르고 유통시켰다라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피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는가? 아닙니다. 환경 책임은 대체로 무과실 책임으로 돼 있어요. 자기가 몰랐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강력한 그런 그 목적에 의해서 무과실 책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6번.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에서 1번 실내보호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고 나머지 사전배려, 존속보호, 원인자 책임 이게 환경에 관한 일반법이에요. 자, 환경은 한번 망가지고 나면 복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전배려의 원칙이 적용되게 되고 환경은 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국민의 재산, 토지를 수용해서 돈으로 보상해주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한번 오염되면 그냥 끝장이죠. 그래서 존속보호, 또 돈으로 배상한다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해야 되는 존속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고 아까 그 원자력 그 판례에서 봤던 것처럼 원인자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원인자 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실내보호와는 상관이 없고 문제 7번. 공용 수용의 목적물로 옳지 않은 것은 에서 2번에 행정재산은 국가가 자기 재산을 수용한다는 말이 안 되겠죠. 행정재산은 특수한 목적에 향해진 거기 때문에 공용 수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공용 폐지가 되어서 일반 재산이 되지 않는 한 공용 수용의 목적물이 아니다. 참, 쭉 이제 넘어가시면 거의 끝나가는데 마지막 테마네요. 테마 3번에 재무행정과 군사행정을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8번. 병역법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에서 4번이 틀렸어요. 병역법상 보충역 편입 처분과 공익근무 요원 소집 처분이 각각 단계적으로 그렇죠. 현역으로 할 건지 보충역으로 할 것인지 등급을 매기고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복무할 것인지에 대한 공익근무 요원 소집 처분 이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 별개의 법률 효과 발생, 거기에 밑줄. 각각 독립된 처분이에요. 근데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여기서 틀렸죠. 각각 독립된 처분입니다. 너는 현역이 아니라 보충역이 되라. 보충역 처분. 너는 그 중에서도 공익근무를 해라. 공익근무 소집. 이건 각각 목적이 다르죠. 이것이 추구하는 목적, 등급을 매기는 거고 이거는
국가의 어떤 국가의 국방력을 키우는 구체적인 재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재원을 배분하는 거죠. 배분. 그래서 이게 각각 독립된 처분이고 목적이 서로 다르다. 상이한 목적을 향해 있다. 이거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여기에 어떤 하자가 있다 라고 하나, 이거에서 다투지 않았다. 불가쟁력. 나중에 보충력, 여기 처분이 나오자 이걸 다투려고 한다. 근데 이거는 여기는 하자가 없다. 이걸 다툴 수 있느냐? 이 하자의 승계론이잖아요. 자, 불가정력이 단순한 취소 사유에 불과할 때 이 하자의 승계의 전제논의죠. 하자 승계가 상이한 목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의 승계가 부정되죠. 권리구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권리구제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애초에 이거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병무와 관련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이제 확인하시고 되면 되고, 리을이 하나가 틀렸는데, 리을 병무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이므로 부령을 발령할 수 있느냐. 즉 법규 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료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 얘네들만 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죠. 부령. 그런데 이 병무청은 장관이 아니잖아요. 청장이잖아요.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이 부령을 발령할 수 있고 병무청은 그 밑에 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청장이, 병무청장이 부령을, 법규 명령을 발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 권한이 없어요. 다음 문제 10번. 병역법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병역 의무에 관한 특례.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병역 특례에서 산업 어떤 군사 방산기지에 들어가서 복무하거나 다양한 또 어떤 예술을 하는 연예인들은 또 어디 가서 홍보 활동을 하거나 다양한 방식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다음 11번 마지막 문제. 군사행정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그래서 민주군정 원칙, 군의 정치적 중립성, 국제평화주의, 침략전쟁 하지 말아야 된다. 다 옳은 얘기고, 4번이 틀렸는데 병정분리주의, 군정 군령을 일반 행정기관과 분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통합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병정분리가 아니라 병정통합주의. 대통령한테 몽땅 모여져 있다.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갖는다. 병정통합주의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부족하나마 짧은 시간에 정답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어떠한 게 빈출되는지, 이게 또 반복되잖아요. 지문이 이쪽엔 정답이고 이쪽엔 아니지만 또 다음 지문에 가면 이게 서로 바뀌어가지고 나와서 일단은 한정된 시간 내에 정답을 위주로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당연히 보셔야 돼요. 기출지문은 필수 지문이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또 해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해설을 확인하시면서 마지막 점검 한 3번 이상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맞췄다 하더라도 나머지 정답이 아닌 지문도 확인하면서 해설 확인하고 3번 정도 보시고, 그리고 끝장 이론이 또 이렇게 아주 요약적으로 핵심이 잘 돼 있으니까 거기에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있잖아요. 형광펜 정도로 하이라이트한 부분도 반복해서 눈에 눈도장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 잘 하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